정의롭고 품격 있고 합리적인 중도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방송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제가 4시 방송 다시 돌아왔습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4시는 팩트로 폭격하는 기자 우리 강찬호 기자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기자님. 네. 저번 주에 한 주 못 봤잖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명절이 있고 이래서. 네, 안타까웠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정말 정말. 너무 저도 저 뉴스엔진 보고 싶은 마음에 네. 이렇게 휴가를 서둘러 마치고 네. 뉴스엔진에 복귀했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자주 봐야 된다. 이렇게 네. 한 주를 못 보니까 큰일 날 것 같더라. 또 무슨 그 사이에 또 나라는 큰일이 날 수 있지만은요. 네. 뉴스엔진은 늘 우리 진행자님이 계시기 때문에 굳건하다. 시동은 꺼지지 않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 기자님을 자주 볼 수 있는 시간 저희 뉴스엔진에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대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기자님 반가워요. 지금 호비님도 인사를 주셨고, 네, 감사합니다. 또 네. 여러분들 계속해서 어벤져스에서 오셨습니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네. 기사님 반가워요. 저도요. 영광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있었던 기사들 중에서 가장 속보로 떴던 기사가 이제 헌법재판소에 대한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헌법재판소 얘기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마흔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가 위헌인지 판결하는 선거는 연기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또 공식적인 사유가 확인은 되지 않았더라고요. 공식적인 사유를 내기가 어려웠겠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완전 잘못한 거니까. 그야말로 그래요? 폭주적의 저는 이번에 말로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폭주적의 말로다. 조금 네. 풀어서 설명이 필요할 것 쉽게 같습니다. 말하면은 재판의 공정성과 그 어떤 정당성 때문에 즉 지켜야 될 절차와 이런 데 소요되는 시간이 있어요. 이걸 완전 개무시하고 무슨 패스트푸드 먹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저는 이게 변론 지금 얘기하는데 아닌 말로 좀 말이 그래서 그런데 화장실 한번 갔다 오는 걸 끝내려고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지금 헌법재판관 구성에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세상에 딱 한 번 변론을 딱 하루 들었어요. 하루. 그러고 나서 그냥 2월 3일 날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게 1월 22일인가 한번 했어요. 이제 그렇게 됐는데 정부에서 굉장히 최상목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인데 네.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제기를 했어요. 뭐냐면 이 마은혁 후보는 애초에 여야 합의가 아니에요.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사람이에요. 그랬죠. 근데 이게 왜 그럼 이 사람이 지금 후보로 지명이 되는 논란에 후명에 집어될 어쨌든 지위까지 올랐냐? 한마디로 민주당 쪽에서 이거는 여야 합의가 된 거다.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야당 둘, 여당 하나로 합의를 했다. 이렇게 된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알아보니까 뭐냐면 헌법재판소장이 4월 18일 날에 이제 문영배 퇴임하고 이제 새로운 헌법재판소장이 지명이 되었는데 이거는 이제 대통령 행정부 몫이니까 여당에서 그냥 이 사람 국회에서 이제 인준 통과시켜 주면 대신에 그걸 전제로 여야 합의된 몫은 야당들이 갖고 가라. 이렇게 됐다는 것인데 근데 지금 보십시오. 대통령 탄핵 초추 당했고 지금 뭐 헌법재판소장 지금 민주당이 뭐 여당 대통령이 하는 사람 하게 생겼습니까? 그거 다 끝난 얘기. 합의는 깨진 지 오래다. 네. 자, 그러면 원래대로 여야 합의로 가는 게 맞는 거고. 자, 이런 게 지금 여당 주장이고 그건 나름 충분히 이제 거기에 대해서 들어볼 만한 사유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은 당시에 문제에 합의를 했었다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직을 갖고 있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이 두 사람이 추박이 나와야 이 사람 얘기를 증언을 듣고 재판관들이 이제 이게 뭐가 맞나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네. 중요한 심판의 어떤 그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걸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제 이거 변론에다가 증인도 넣어주고 좀 해달라. 이걸 그냥 기각해버렸어요. 그랬죠. 이거는 네. 도둑질 하고 있는데 그 도둑질 당했다는 뭐 피해자 이런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그게 있어야지 도둑질이 성립될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그런 중요한 저 사람이 도둑질했다 안 했다 증인들 다 기각 그럼 뭐 어떻게 재판을 합니까? 그래놓고서 그냥 일사천리로 2월 3일 날 오늘 오후 2시에 원래 선고하겠다고 해버린 거 딱 한 번 하고 네.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제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고 증인을 신청했는데 그것도 일거에 기각을 해버렸어요. 그러다가 내부적으로까지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게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볼멘트가 같은 이제 나왔다. 헌법재판관 중에도 이런 거는 어떻게 이걸 기각을 하고 이렇게까지 속전속결을 할 일이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건 가외의 다른 문제인데 네. 이 지금 요 마은혁 이걸 권한쟁의 심판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 심판 자체가 우리가 지금 헌재가 할 만한 그런 어떤 지금 정당성이 있느냐. 심판 자체를 지금 할 수 있느냐 문제까지 또 문제가 됐어요. 그래요? 왜 그러냐. 네. 이게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제 국회가 피해를 입었다. 국회의 권한을 행정부 최상목이 침해했다. 국회가 마은혁 하라고 했는데 행정부가
그 임명해야 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그래서 권한 위헌이다. 침해다. 그래서 이제 권한쟁의 심판이야. 그거는 이제 우원식은 권한쟁의 심판을 냈고 위헌이라고 한 거는 조국 신당, 조국 개혁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민변 출신 무슨 김 변호사라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한 건데 지금 이제 헌재 입장에서는 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요걸 갖고 지금 이제 일사천리로 이렇게 딱 한 번 하고 끝내려고 한 건데 그 안에서 아니 이런 내용 보기 전에 우리가 심판 자체를 할 수 있냐? 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거는 사실은 본회의를 열어가지고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먼저 얻는 게 이것이 원래 정상이다. 아. 원래 되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절차가 국회에서 먼저 동의가 아니 있어야 이게 된다.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거지 국회의장의 권한을 침해한 게 아니에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국회의 권한이 침해된 거기 때문에 국회가 이것을 헌재에다가 행정부가 우리 권한 침해했으니까 권한 쟁의해 주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본회의 열어가지고 의장이 최종적으로 150명 이상 과반 출석에 그 출석 과반의 찬성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동의를 얻어서 그럼 의장은 그냥 그걸 업고 근데 의장은 집행만 해주는 거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우원식 의장이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것도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네요. 이거는 그리고 오늘 보면 저명한 그 헌법 강의하는 사람들 네. 이런 분들도 과거에 국회의원 일부가 이런 적들이 있어요. 국회의 권능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권한쟁의를 헌재에 낸 적이 있는데 헌재가 4번이나 기각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정희 옛날에 아시다시피 그 주사파. 네. 그 아실 겁니다. 저 뭐냐 그 박근혜 민주통합당? 대통령하고 네. 문재인하고 2012년도에 셋이 대선 후보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 무슨 대선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거기서 북한 주장 나는 친일파 박정희 후에 처단하러 나왔습니다. 닭가기 마사오 그 닭가기 마사오의 딸 안 돼요. 뭐 이런 박근혜 대통령 떨어뜨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뭐 이런 얘기 한 네. 거. 그거 생각났을 때 바로 그 사람이 전작권 환수 왜 이명박 대통령이 맘대로 했냐.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 해가지고 이정희 당시 의원이라는 사람이 했어요. 권한쟁의 했는데 헌재에서 이정희 개인 한 명으로 안 된다. 국회에서 전체적인 동의를 받아. 국회의 권한이 침해되는 걸 어떻게 이정희 개인의 한 명으로 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했고 그 외에도 3건이 더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원식 국회의장이라면 밑에 법조팀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 거야. 이거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우원식 의장의 욕심이 앞섰다. 왜냐면 본인이 이제 이거 성사시키면 이게 결국 마은혁 입성에는 결정적인 것은 우원식 결국 우마. 자기 나는 소니까 나는 저번에 말 집어넣었다 뭐 이겁니까? 그래서 내가 한번 우마 무슨 캠페인 해보려고 한 것 같은데 사욕이 앞섰다. 정말 사욕이 앞섰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게 좀 정부나 국민의힘에서 그걸 또 물고 늘어지고 있고 이것도 당연히 지금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헌법재판관 스스로들도 아니 우리 스스로가 과거에 안 된다 그랬는데 네. 그럼 뭐 이러니까 지금 우원식 의장 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아니 우리가 국회에서 세 명을 이렇게 선출한 것 자체로 그게 성립이 된다라 그러지만 재판관 후보를 선출하는 거하고 재판관 후보 선출했는데 임명 안 해주니까 거기에서 권한이 침해됐다고 쟁의를 신청하는 건 다른 문제죠. 그건 달라요. 그렇죠. 근데 이게 동의를 하되 그것도 참 웃기는 얘기지만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관들도 이게 지금 문영배 아마 이민선 이런 사람들은 이거 다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해서 만약 그냥 우리 빨리 임명 보류하는 거는 위헌이다. 권한을 국회 권한 침해했다. 그러니까 빨리 최상목 당신 임명하라. 뭐 이런 식으로 빨리 하고 싶었겠죠. 그래놓고 9명 딱 맞추고 싶었겠죠. 그래서 이제 되면 만약 들어오면은 지금 이제 적어도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 탄핵의 경우에 지금 이준석 보세요. 4대4 나왔잖아요. 저게 장담을 못해. 이 4명이 결국 이제 누가 봐도 사실 이준석 탄핵의 사유가 안 되는데 4대4 사실 놀랐어요. 탈레반식으로 무조건 그냥 탈레반. 국민의힘에 불리한 지금 판결을 한 4명. 이 4명밖에 믿을 사람이 없는 거야. 믿을 건 4명뿐이야. 근데 믿을 게 지금 4명이면 되겠습니까? 믿을 게 지금 적어도 2명은 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흔형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한 걸로 보이는데 폭주족이 돼버린 거지. 딴 사람도 아니고 헌법재판소 지금 권한대행하는 사람이 이래서 되느냐. 그래가지고 결국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되다 보니까 1월 31일 날이 뭡니까? 네. 구정 연휴 끝나고 딱 하루 1월 달에 마지막으로 또 2월 3일 선고한다고 해버렸으니까 그 이전에 유일하게 법정 근무일이야. 그러니까 이날 그냥 갑자기 최장막 권한대행한테 헌재 쪽에서 연락이 갑니다. 오늘 저녁 5시 반인가? 까지 우리 직원 퇴근하기 전에 그 여야 모두 바로 그 문제의 그 여야 합의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 입장을 써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그리고 이제 누구는 또 그런 얘기를 해요. 법조인들은 아마 그날 문영배 그 초장대행이 네. 판결문 쫙 쓴단 말이에요. 아마 뭐 방향은 다 짐작하시겠죠.
그 한 차례 겨우 변론한 거 갖고 쓰려고 한 거야. 근데 쓰다 보니까 막혀. 네. 왜? 한 번밖에 안 하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피고, 소스가 없어. 아니, 소스가 아니라 쓸 내용이 없죠. 여기에 대해서 피고는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서 우리 재판관들이 변론을 들어보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본 결과 이거는 맞지 않는다 또는 맞는다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증인 채택을 안 했으니까 아예 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판결문을 구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부랴부랴 야 내가 판결문 쓰는데 빵꾸 났으니까 오늘 저녁 5시까지 니들이 그 배울 거 갖고 와. 뭐 이런 거나 다름없는데 이게 뭐 애는 장난입니까? 더군다나 이게 지금 나라의 명운을 좌우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이런 식으로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금 대통령 역할하는 사람한테 야 5시까지 우리 직원 퇴근하기 전에 너 그때 뭐 말할 거 있다 그랬지 빨리 잘 정리해서 갖고 이래버린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 말도. 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만약에 그래서 그 5시까지 못 하잖아요. 그거 못 해요. 그걸 어떻게 해요? 나름 준비를 하고 변론을 해가야 될 문제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 우리는 기회 줬으니까 그때도 못 했어. 그럼 그냥 너는 할 말 없어. 그냥 우리 마음대로 판결할게. 이런 신용을 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식으로까지 나오고 있어. 합리적으로 의심이 되죠. 아, 충분히 그렇게 네. 의심이 되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능멸이야.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 쪽에서 그렇게 못한다. 이게 말이 되냐. 정식으로 변론할 기회를 주고 증인들이 다 채택되게 해달라. 이렇게 다시 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이게 언론에 보도되면서 네. 아, 여론이 또 공분을 하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 뭐 이재명 재판은 뭐 6개월째를 2년 2개월까지도 황제 그렇죠. 침대 축구로 다 끌어주면서 이거는 패스트푸드도 아니고 한마디로 패스트푸드 먹기 전에 화장실 갔다 오는 사이에 다 끝나게 만들려는 것이냐. 지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론도 너무 안 좋고 아까 말한 대로 판결문 구멍나 여론은 안 좋아. 그리고 저는 아까 말한 대로 4대4 지형 이진숙을 볼 때에 지금 그 안에서 반대 의견도 상당하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결국 폭주족은 자기 혼자 폭주했다가 오토바이 다 소 잃고 다 그냥 모양까지 다 이렇게 된 거다. 지금 오토바이 이렇게 잃었다. 다 망한 것입니다. 제가 못하는 얘기 다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그러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지금 일단 개망신 당했으니까 네. 그리고 이걸로 지금 헌재 건의가 또 땅에 떨어졌고 속내가 다 드러났잖아요. 저 음흉한 속내가. 그러니까 이제는 함부로 못해. 고로 이게 좀 시간이 갑니다. 왜냐하면 변론을 좀 들어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것은 네. 아까 말한 대로 이 내용을 따지기 앞서 이 심판 자체가 유효하냐 이거부터 또 다시 봐야 되는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가 모두 이제 중요 쟁점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지금 헌재가 마음대로 지금 안 된다. 그리고 이게 지금 어디에 뭐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단순히 헌재 재판관 한 명 더 늘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네. 이게 지금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데 마흔역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윤 대통령 탄핵 여부가 결정되는데도 최종적으로 그 헌재 그 심판이 결정이 나는 것도 네. 따라서 늦어질 수 있다. 왜냐면 그렇게까지 보세요? 그렇게 보면 왜냐면 마흔역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뭐냐면 헌재 재판소 지금 지도부 네. 누가 봐도 지금 편향성 야당의 편향성을 보이고 있는 이 문영배 뭐 이미선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누가 봐도 지금 마흔역이 들어와 줘야 된다 뭐 이런 쪽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마흔역을 들여보내는 과정을 속전속결해서 2월 3일 오늘로 끝내버리려고 그랬는데 사실 지금쯤 이 시간에 이미 현재는 선고해가지고 마흔역 임명하세요. 보류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당신 위헌이에요. 지금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런 지금 어떤 여론의 흐름 또 내부의 반발이 없었다면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지금 그게 다 그것이 걸렸죠. 이제 네. 된통 지금 걸려서 이렇게 된 건데 이 자체로 저는 헌재가 권위와 정당성을 완전 상실했다. 네. 그다음에 아니, 이것만이 근데 좀 뭐랄까요? 마음이 아픈 게 네. 헌재라는 그냥 헌법재판소라고 하면은 갖고 있는 그 상징성이 있잖아요. 네, 근데 네,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뭔가 좀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라는 게 굉장히 좀 슬프다는 생각이 당연한 들어요. 거죠. 저는 우리가 네. 문영배라는 진짜 무슨 재판 그 고관한 대행 다 드러났잖아요. 독후감 세상에 지금 이렇게 중요한 이 우리나라 정부 기관들 올스톱 시키고 대통령 권한 대행마저 올스톱을 시켜버린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독후감을 열심히 쓰시는 저 사람이 지금 헌재 재판소장 대행을 하고 앉아 있고 또 뭡니까 유엔군 묘지 찾아가서 뭐 전쟁으로 해결하려는 게 안 된다느니 마치 이 땅에 와서 저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유엔군 지금 참전 용사들을 저 완전 욕보인 거 아니에요? 전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뭐를 해결하려는 거는 안 된다는 그게 누구예요? 전쟁으로 통일을 하고 해결하려는 게 안 된다고 했는데 김일성이 그러려고 한 거 아니에요. 김일성이 지금 적화 통일하고 남한을 먹겠다고 지가 전쟁하러 남침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욕을 하려면 바로 그걸 김일성을 욕을 해야지. 김일성하고 싸워서 대한민국을 지켜준 사실 전혀 그 관련도 없고 인연도 없는 지금 먼 땅에 와가지고
피를 흘려준 지금 유엔 용사들이 헛죽음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사실상 쓴 거 아닙니까? 뒤늦게 지금 문제가 되니까 세상에 뭐 그게 북한을 국립국어원에 전 유권에서 그래 하고 싶어요. 관계 대명사. 대명사는 무엇인가? 그 전에 언급된 명사를 의미하는데 그 전에 언급된 건 분명히 유엔군 참전 용사들이지 그 북한에 언급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봐도 조금 최소한의 국문법을 익힌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여기서 그들이란 거는 유엔군 참전 용사를 말하네요. 이렇게 나오지. 그 우리 기자님의 그 희대의 명언 있잖아요. 그럴 때는 챗 GPT에다가 넣어서 물어봐야 된다. 그러면은 챗 GPT가 한마디 한다. 뭐라고 하죠? 뭐죠? 챗. 그렇지. 그런 수 있는데 저는 지금쯤에는 민주당이 구글도 요즘 압박하잖아요. 지금 전한길 씨도 그렇게 해서 지금 구글에다 하잖아요. 지금 구글하고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그래요? 보니까 지금 보세요. 구글에 상당히 지금 민주당이 나름대로 수를 쓰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구글도 지금 믿을 수가 없다. 저 이런 게 좀 안타깝고요. 안타깝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하여간 헌재 이번에 이 행동을 보면은 네. 우선 문영배란 분이 너무나 신뢰를 잃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상이나 이제 이런 것이야 또 다른 문제고 어쨌든 재판 최소한의 프로세스는 그래도 지금 헌재 소장 대행을 맡고 있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나라의 정말 이 나라 사법의 최고의 권위를 지금 갖는 그런 자리인데 그러니까 최소한 아무리 사상이 그렇다 그래도 최소한의 법리와 프로세스는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오늘 보니까 완전히 아닌 게 드러났고요.